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어달라고 조국 전 장관에게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의 아내는 수감생활, 그것도 2급 중증의 디스크 판정을 받고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장애를 앓게 된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을 듣고 있죠. 그들의 딸 조민 양이 겪은 그간의 고통은 멸문지화, 단내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재단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던 모든 사람들은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에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법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살인 방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속 좁은 검찰의 묵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법무부 장관은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하거나 법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니까 멈춰라고 말해야 되죠. 그가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집행정지 결정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만일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즉 검찰을 개혁해야 불법, 편법, 탈법을 부추기는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긴 조국 교수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김영식 대표 신부의 말이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김 신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앞서 사재단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책무를 지니며 이는 만인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검찰의 형집행 정지 수용을 요구한 겁니다. 사재단은 만일 정경심 교수가 평범한 수인이었더라면 검찰의 마음이 이토록 냉정했을까? 설령 검찰의 결정이 그러했더라도 법무부가 선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남편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재단은 법 배운 사람들이 곧잘 운운하는 이른바 법과 원칙은 약자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향해 그것을 내밀 때 기댈 데 없는 민심은 꼼짝없이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재단은 법 배운 사람들이 곧잘 운운하는 이른바 법과 원칙은 약자를 아끼고 보살피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그것을 내밀 때 기댈 데 없는 민심은 꼼짝없이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했는데요. 진리나 진실, 공동선을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나 진실, 공동선을 말하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묻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고통 속에 자신과 가족 모두를 밀어놓고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과 가정은 지금 이런 슬픔 속에 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재단이 대신 묻는 겁니다. 대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찰 공무원을 앞두고
이 시대의 가장 공정한 집단, 최고의 도덕적 감수성을 지녀야 할 검찰이라고 말했듯이 말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할 것, 물어야 할 것을 묻는 사제단에게 제발 와서 배우십시오. 사제단은 성경은 말한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자업자득, 자고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는 애덕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영식 대표 신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 정지 불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살인방조행위라며 이런 범법행위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그 일은 쓰러져 넘어져 울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형을 집행 정지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로지 검찰 개혁을 위해 자신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 운명의 장난 같게도 그를 이렇게 만든 자가 다시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린 지금 그의 가족을 이 지옥으로부터 구해낼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도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 정지를 허가하라고 말입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백신이나 치료제를 구매할 건지 결정하기 전에 자문과 회의를 하는데요. 당연히 결정 이전의 사전 자료들이 전문가들한테는 배포가 되고 공유가 됩니다. 29일 SBS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청장 취임 이전에도 백신 문제를 다루는 국가자문위원회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백 청장이 바이오와 제약 분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보유 주식 목록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약사인 SK바이오팜, 이 밖에 바이오 관련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충돌 논란이 일자 백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취임 직후 팔았다고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전에 투자 활동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백 청장이 취임 전 코로나 백신 등과 관련해 국가자문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 충돌인 거죠. 국내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3월 첫 상장 이후 같은 해 8월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5배까지 뛰었습니다. SBS는 취재 결과 이 기간 백 청장은 백신 관련 국가자문회의에 27번 참석했다고 취재 내용을 밝혔는데요. 자문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경우 정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이해충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지적에 대해 자문은 민간 자문가로서의 활동이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또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죠.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백신 임상 시험 결과 발표 뒤 소량 매입한 것으로 내부 정보를 통한 매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과학 방역이랍시고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기를 빌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질병관리청.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자가 지금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으로 앉아있던 겁니다. 국가의 재난으로 돈을 벌고 있던 거죠. 이쯤 되면 사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해충돌입니까? 왜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걸까요? 물론 그 대통령의 그 부하 직원들이지만 말입니다. 자, 덕분에 한번 합시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과 의료인 덕분에 직원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마스크 쓰는 걸로. 네, 쓰는 걸로. 네, 됐죠? 네, 코로나19 위기 때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당국을 믿어주시고 또 잘 협조해주시고 또 의료인들께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헌신해 주셔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보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그 코로나 특위에서 100일 대책도 만들고 또 국정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로드맵대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질병관리청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